안녕하세요, 문학주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쥐어들 작품은 이반 투르게네프의 첫사랑입니다. 1818년 러시아의 오를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이반 투르게네프는 19세기 러시아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입니다. 비교적 부유한 지주인 어머니 아래서 태어났지만 그의 어머니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농노들뿐 아니라 아들에게조차 강압적으로 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성장에서는 독일에 유학을 다녀오기도 했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이반 투르게네프는 서구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아 러시아 구체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귀국한 이후에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어머니가 사망하고 나서 영지를 물려받자 농노를 해방시키는 개혁 조치도 단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나중에는 아예 프랑스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반 투르게네프는 19세기 러시아 문단의 주요 작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사랑은 1860년에 발표된 투르게네프의 대표작입니다. 10대 소년이 겪은 첫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이 지금 봐도 다소 충격적입니다. 주인공 블라디미르의 시점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줄거리 파악이 쉽고 인물의 심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겪기 마련인 첫사랑의 시큰한 감정을 떠올리며 공감할 수 있죠. 투르게네프의 작품을 접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입문작으로 손색이 없는 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블라디미라는 이름의 남자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지나이다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지나이다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뿐이 아니었고 말레스키라는 남자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블라디미르의 부모가 등장하는데 특히 아버지가 이 소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입니다. 이 작품의 주요 줄거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술집에서 주인과 세르게이,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라는 세 남자는 각자의 첫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별다른 첫사랑이라 할 것이 없는 주인, 세르게이와 달리 블라디미르는 가슴 아픈 첫사랑의 이야기가 있었고 그는 이를 글로 남기게 되죠. 그가 16일 때 모스크바의 한 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10살이 많았고 두 사람 사이는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블라디미르의 집 곁에 자세키나라는 이름의 공작 부인이 딸과 함께 새들어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죠. 여느 날처럼 저녁 산책을 즐기던 블라디미르는 정원에서 한 젊은 여자를 만나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그 모습에 한눈에 반하고 맙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세키나 부인의 딸인 지나이다였고 블라디미르는 그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불타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어머니의 심부름으로 곁에 가게 되고 거기서 지나이다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블라디미르보다 5살이 많았고 그를 무슈 볼데마르라고 부르면서 매혹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음에 또 들러달라며 여운을 남기죠. 블라디미르는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공부를 해야 했지만 머릿속에 온통 지나이다가 들어있어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얼마 후에 자세키나와 지나이다가 블라디미르의 집에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되는데요. 지나이다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날 저녁 8시에 오라고 합니다. 8시가 되자 그는 그녀의 집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에는 말렙스키 백작 등 5명의 남자들이 모여 있었죠.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지나이다에게 호감을 가지고 위성처럼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도 그들 사이에 끼게 되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나이다에 대한 사랑으로 뒤척이죠. 그날 이후로 지나이다에 대한 열정에 휩싸인 블라디미르는 그녀의 주위를 맴돌고 지나이다는 그런 그에게 여지를 주며 붙잡아 놓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는 그녀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 것 같다는 불안한 예감에 몸서리치고 어느 날 담 위에 앉아 있는데 지나이다가 다가오죠. 그녀는 자기를 사랑한다면 뛰어내려 보라고 하고 블라디미르는 지체 없이 4m 되는 담에서 뛰어내립니다. 그것을 본 지나이다는 감격스러워하며 그의 뺨에 온통 입맞춤을 하고 블라디미르는 너무나 황홀해하며 사랑이 더욱 깊어져 가죠. 그런데 그날 이후 지나이다는 왠지 모르게 블라디미르를 차갑게 대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며칠 후 나타나 친구로 지내자며 자신의 시동이 되어달라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지나이다의 모습이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블라디미르는 푹 빠져버리고 점심에 5명의 남자와 함께 그녀의 집을 찾습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상상의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지나이다는 한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무도회에 참석한 여왕은 손님들 중 누구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고
오로지 정원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블라디미르는 그녀에게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짐작하고 마음이 내려앉게 되죠. 그는 그날 밤 혹시 정원에 누가 있나 싶어서 가봤지만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고 다음날 말레스키로부터 시동이라고 조롱을 받습니다. 화가 난 블라디미르는 그날 밤에 칼을 품고 정원에 나가 그게 누구든 진나이다의 마음을 빼앗은 자를 죽이려고 하죠. 정원에서 한 남자를 목격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블라디미르의 아버지였고 충격을 받은 블라디미르는 칼을 떨어뜨리고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다음날 그는 지나이다의 부탁을 받고 그의 남동생과 함께 시내를 구경한 후에 돌아와 지나이다에게 자신을 왜 가지고 놀았냐며 따져 묻죠. 지나이다는 자신이 그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고 자신이 그를 좋아한다고 하자 블라디미르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아버지와 지나이다 사이의 스캔들을 담은 익명의 편지가 어머니에게 전달되고 집안은 발칵 뒤집힙니다. 어머니는 이사를 하겠다고 결심하고 블라디미르는 이삿날에 지나이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죠. 시내로 이사를 온 후 아버지는 매일같이 승마를 했는데 어느 날 블라디미르는 아버지와 함께 말을 타고 나갑니다. 한 오솔길에 말을 세운 아버지는 블라디미르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사라지는데 블라디미르는 아버지의 뒤를 밟습니다. 아버지가 향한 곳은 한 오두막이었고 거기서 아버지와 지나이다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하죠. 그로부터 2달 후에 블라디미르는 대학에 입학하고 6개월 후에 아버지는 뇌졸중으로 급사하게 됩니다. 4년 후에 그는 지나이다가 한 남자와 결혼을 했으며 아이를 낳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블라디미르는 자신과 아버지 그리고 지나이다의 과거 일을 떠올리며 상념에 섰죠. 이제 이 작품의 감상평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한다는 것이 소유권 이양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죠. 이 작품의 주인공 블라디미르 페트로비치의 첫사랑인 지나이다는 사실 지금의 관점에서 봐도 그다지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엄청난 매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이를 잘 인식하고 있는 그녀 자신이 이를 이용하는 모습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이미 지나이다는 자신에게 매력을 느낀 남자들 5명 정도를 주변에 위성처럼 거느리고 있었고 거기에 블라디미르를 추가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마치 진열하듯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자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이죠. 그녀는 모두를 자기 발목 옆에 묶어두었다. 희망이든 위험이든 그들을 자극하거나 자신의 변덕에 따라 그들을 뜻대로 하는 것이 그녀에게는 재미있는 일이었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였던 블라디미르는 지나이다에게 푹 빠졌고 지나이다는 그가 자신에게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조정하면서 소나기에 쥐고 흔들죠. 그녀가 블라디미르 등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자신에게 보여주는 호감과 애정에 대해 잘못된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이다는 자신에게 호감과 애정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소유권까지 이양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이죠. 당신들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히 여기죠. 당신들 모두 내 발 아래 머리를 조아릴 각오가 되어 있죠. 나는 당신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나이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치를 두는 것은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 자신들의 소유권을 넘긴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상대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권한까지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이를 착각하는 순간 누구든 지나이다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첫사랑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소설의 시작은 한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세 남자가 첫사랑 이야기를 꺼내는 것으로 시작하죠. 특별한 첫사랑이라 할 것이 없는 두 남자와 달리 블라디미르는 가슴속 깊이 박힌 첫사랑 이야기가 있었고 그것이 우리가 읽은 회고록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해보고 싶은 점은 왜 사람들이 첫사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처음과 유일함을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사랑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는 난생 처음 겪는 감정이기 때문에 유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첫사랑의 대상을 잃으면 마치 자기 생에 다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더해져 첫사랑을 신성시하게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처음이라는 것을 유일하다는 것으로 치환하여 느끼게 됨으로써 첫사랑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첫사랑은 자기 삶의 유일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 감동받은 영혼의 상냥한 마음과 부드러운 소리, 선량함과 평안, 그 첫사랑의 감동이 주는 황홀한 기쁨이여. 너는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작가 이반 투르게네프는 이런 문장으로 첫사랑을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사실 이는 사랑이라는 감정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인 겁니다. 사랑은 상냥함과 부드러움, 선량함과 기쁨, 감동을 주는 것이고 이는 첫사랑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이 작품은 첫사랑에 대한 추억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블라디미르 등 6명의 남자들을 소나기에 지고 흔들던 지나이다는 제3의 남자와 결혼을 하지만 얼마 후에 난상 끝에 사망하고 맙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블라디미르는 그녀에 대해 추억하며 자신의 회고록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재미있는 점은 그가 첫사랑인 지나이다를 떠올리다가 뜬금없이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아, 청춘이여 청춘. 내게는 아무것도 상관없겠지. 너는 우주의 모든 보물을 가진 것 같겠지. 자신의 인생에서 영원히 퇴장해버린 첫사랑 지나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지나가버린 시간을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작품의 백미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첫사랑에 대한 추억이 갖는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첫사랑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버린 자신의 청춘을 연상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쓸쓸함을 이루는 주된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블라디미르는 지나이다와의 못 이룬 사랑을 아쉬워하기보다 지나가버린 시간을 더 아쉬워합니다. 단순히 분량으로만 따져도 압도적으로 흘러간 청춘과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들에 대한 쓸쓸한 감정이 크게 드러나죠. 그러므로 어쩌면 지나가버린 시간에 대해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이를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치환하여 표현하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첫사랑에 대한 향수가 아니라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아쉬움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라는 생각마저 들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블라디미르가 스스로 내리고 있는 결론인데 이것은 작가 투르게네프가 과거에 대한 진한 아쉬움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자신을 탓하는 것은 헛되다. 못 이룬 첫사랑이든 놓쳐버린 과거의 기회와 시간이든 간에 스스로를 탓하지 말라는 위로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첫사랑 줍줍이였습니다.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생각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지금까지 문학줍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